우리가 그 세탁을 하다 보면은 이 세제, 이 세제를 알아야 돼. 세제를 모르고 그 세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탁을 크게 나누면 무슨 세탁이 있습니까? 물세탁, 드라이 세탁. 그렇죠. 기름 세탁, 네. 물 세탁 이 두 가지잖아. 그러면은 세제라 하는 놈이 물 세탁에서는 우리 세제가 뭡니까? 보통 쓰는 세제가 많죠. 우리가 쓰는 세제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기름 세탁에서는 또 사람들이 세제를 모르고 소프를 모르고 지금까지 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드라이 쇼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쇼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쇼프도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크게 나누면 네 분류를 하면 음이온, 양이온, 노이온, 노리론, 노이온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비이온계, 비이온, 이온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음이온과 양이온, 이 비이온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옛날에 일본은 지금 내가 자꾸 뭐 얘기를 일본 얘기해서 미안해. 우리나라 자료보다는 일본 자료가 그래도 통계가 잘 나와 있으니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일본에는 옛날에는 음이온계를 많이 썼어요. 음이온계. 음이온계는 뭐냐 하면은 요 속에 다 있습니다. 요 책을 읽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음이온은 세척 위주입니다. 때를 빼기 위한 위주로 쓰는 게 음이온입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음이온계 쇼프를 쓰게 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이 쇼프가 지금 모 회사께 있어요. 그 회사 드라이 쇼프는 엄격히 말하면 음이온계 쇼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진 의미만 음이온계 쇼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음이온계 쇼프를 쓰게 되면 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기름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때를 잘 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때는 잘 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물 세탁에서는 때만 잘 빼는 세제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기름에서는 그 옷에 묻은 오염물질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기름을 한번 쓰고 하수도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기름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기름 생각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음이온계를 쓰게 되면은 장점은 수용성 얼룩을 잘 뺄 수 있다. 단점으로는 기름이 빨리 더러워진다. 그리고 휠타 성능도 빨리 떨어진다. 여기서 또 포수성 하는 말이 나와요. 음이온계 쇼프는 포수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0% 포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포수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컵 드라이 쇼프가 요 한 컵 같으면은 물을 끌어당겨서 물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 능력이 몇 프로냐면 5배 그죠? 5배. 여기에 물 5배를 끌어당겨서 하나의 장애화가 시킨다. 그 포수 능력이 그 정도로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과 기름과 쇼프가 세 개가 하나가 덩어리 돼요. 덩어리 되다 보니까 때는 뺐지만은 기름이 빨리 더러워지고 더러워진다는 게 기름의 농도 차이입니다. 농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름이 검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검해지는 거는 필터에서 지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농도라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비유하지만 소주의 농도와 점도 있죠. 그리고 막걸리의 농도 알겠죠? 그러면 음이온계 쇼프를 쓰다 보면은 문제는 바로 기름이 탁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그럼 그 뻑뻑한 게 어디 가겠어요? 돌다 보면 휠타에 걸린다. 그래서 휠타 성능이 빨리 떨어진다.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휠타의 수명은 250회로 얘기합니다. 250회. 250회인데 요즘은 드라이 쇼프를 잘 쓰다 보니까 또 400회까지 또 올라갔어요.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음이온계 쇼프를 쓰게 되면은 250회가 맞습니다. 250회. 그런데 반대로 양이온계 쇼프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이온계 쇼프를 쓰는 사람들은 필터가 450회까지, 400회에서 450회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 쇼프 따라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쇼프가 많은 거냐?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쇼프의 포수성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음이온계 쇼프는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용성 얼룩을 잘 뺀다. 단점은 기름을 탁하게 하고 훑다가 빨리 막힌다. 그러면 옛날에 한 40년 전에 일본에서 쓰던 방식이 음이온계. 그럼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비이온계가 한다. 제일 주류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양이온계는 또 뭐냐? 비이온계는 좀 더 설명할게요. 양이온계는 세척 위주보다는 그렇다고 세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음용계보다는 세정력이 떨어져요. 음용계가 예를 들어서 수용성을 100%를 제거한다. 예를 들어서 100% 제거하면 양용계는 80%밖에 제거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뭐냐 하면은 양용계를 쓰게 되면은 세척력은 떨어지지만 옷이 부드러워요. 원단을 덜 상하게 해요. 그러면 왜 이게 되냐? 시대 변천사를 한번 보자고. 40년 전 일본에는 옷이 더러웠겠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변하면서 옷이라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때도 옛날 때하고 요즘 때하고 때가 다릅니다. 묻는 그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때보다는 먼지 때문에 드라이를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옷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척력도 좋아야 되지만 세척력보다는 원단을 상하지 않고 원단의 그 성질을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용기 시대가 왔어요. 뭐 음용 쓸 때는 때는 잘 나가는데 양용 쓰다 보니 때는 잘 안 나가. 때는 좀 덜 나가는데 옷이 품질이 좋아졌다. 촉감이 좋아졌다. 광택도 좋아졌다. 그리고 기름 필터 성능도 기름도 쓰다 보니까 음용기 쓸 때는 250배 정도 쓰면 필터를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양용 쓰다 보니까 450배까지 늘어났다. 대는 늘어났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용성 얼룩이 좀 덜 빠지는 게 이게 또 문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이용계 쇼프가 나옵니다. 즉 그래서 현 시대는 비이용계 시대라고. 비이용계. 비이용계는 양용과 음용의 장점을 다 뽑았어요. 장점을 다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비이용계다. 그래서 드라이 쇼프를 보면은 비이용계는 포수력이 조금 있습니다. 전혀 없진 않습니다. 양용계는 포수력이 없어요. 양용계는. 근데 비용계는 포수력이 조금 있어요. 조금. 음용계가 100% 있다 하면 양용계 같은 건 비용계 같은 건 한 20% 정도 포수력이 있다고. 그렇지만 세척력은 음용만큼 되고 옷 질감은 양용만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의 예를 들어서 이 지방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조금 촌동네, 그죠? 촌 아저씨들, 영감님들 많이 사는데 그런데 옷은 1년에 한 번 세탁하죠. 명절에 한 번씩 세탁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때가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1년 동안 찌들어 있어요. 그럼 그 때를 빼려면은 어떤 걸 써야 되겠어요? 만약에 쇼프를 쓴다면 음용계 쇼프를 써야 되겠죠. 때를 빼야 되니까. 그런데 강남은 안 보죠. 강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옷을 빨아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굳이 음용계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양용계를 써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비용계 쇼프를 써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누가 얘기하면 쇼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비용계 쇼프를 쓰고 있다. 어떤 그 회사에서는 보니까 쇼프 이름을 비용계 쇼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음용 양용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그런 아주 제조업자 자체도 그런 소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드라이 쇼프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전기. 자, 건조기를 봤을 때는 폭발 위험 때문에 정전기 방지를 해줘야 되지만 드라이에서는 정전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옷과 옷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전류가 생기겠죠. 전류가 생기다 보면 이게 폭발한다. 그리고 여기서 먼지가 나옵니다. 세탁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옷에서 잔유, 섬유에서 새 옷일 때는 그 문제가 별로 없지만 이게 입다 보면 이게 솥이 돼요. 솥이 되면서 약간 가루가 생긴다. 그게 옷의 먼지라고. 그 먼지를 정전기를 만약에 방지를 못 해주면 그 먼지가 옷에 덜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지고. 세탁을 쭉 하다 보면 이게 기름 속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야 될 먼지가 옷에 흡착이 됩니다. 보통 그 소프에 유연제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정전기 방지 쪽에 대전 방지제가 대변 방지제가. 대전 방지제. 유연제는 안 들어있고요. 유연제는 쇼프 자체에 이제 양용 쪽에 가까운 거는 이제 실리콘계가 많이 들어있고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쇼프를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쇼프의 기본은 이제 제가 아니까 이제 기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다나카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가지제라 하는 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지제. 가지제는 그 기름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탁을 자꾸 하다 보면 옷에서 가지제가 실리콘 아닙니까? 실리콘하고 달라요. 네, 다른데 내가 안 그래도 그 때문에 여기다 올 때 좀 가져오시라고 뭐라 내가 선생님 쓰는 거 좀 가져오시라고 네. 그래 얘기를 했는데 뭐 가져오시면 고맙고 안 가져오시면 어쩔 수 없는데 세탁을 자꾸 하다 보면 옷에서 유연성이 떨어져 나가요. 그 기름 성분이 떨어져 나간다고. 기름으로 빨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럼 거기에 이 가지제를 좀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가지제는 우리가 그 무스탕이라든지 이런 거 옛날에 세탁할 때 가지제를 하는 거 많이 썼죠, 그죠? 가지제를 썼는데. 근데 가지제 이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내가 가지제 신부장이 가지제가 그거로 한문 풀이하면 뭡니까? 지방을 더하는 제품. 지방을 다는 그 기름을 더해주는 제품. 지방을 첨가한. 첨가한다. 가하는. 옛날에 저 원장님 그 가죽 빨았다고 그랬잖아요. 세탁했다고. 그때는 가지제가 별도로 있어요. 가죽용 가죽용 가지제 따로 가지제. 있고. 물에서는 가지제. 네. 그러니까 가지제도 물에서 녹는 가지제가 있고 기름에서 녹는 가지제가 있다. 그건 이제 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즘 그 비용계 쇼프들은 뭐 그게 첨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들어있는 거라. 비용계 쇼프들은 그게 다 첨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탁을 해보면 옷이 광택이 나고 부드럽고 좀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가지제가 첨가되어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드라이 쇼프 속에 뭔가 첨가제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옷을 세탁을 하면 광택도 나고 그런 거예요. 내 업소가 어느 쪽에 있는가, 때를 많이 묻혀오는 동네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먼지하고 냄새 때문에 들어온 옷을 많이 들어오는 업소가, 이거를 잘 구분해가지고 드라이 쇼프도 원래는 분간이 가면서 해야 돼요. 어떤 건 음용에 쓸 수도 있고 양념에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알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드라이 쇼프가 많은 건지도 모르고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또 뭐냐면은 봅시다.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는 방법. 지금 한국에 있는 드라이 업자 중에 클리닝 업자 중에서 거의 80%가 드라이 쇼프를 사용을, 예를 들어서 4만 세탁소가 있습니다. 4만 개 세탁소가 있으면 그 중에서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는 업소가 만 업소가 있어요. 만 업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 빼야 돼요. 만 업소가 30%죠. 그죠? 30%가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는데 30%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거를 100% 활용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 중에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도 여기 공부하러 나오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드라이 쇼프 어떤 식으로 쓰느냐? 드라이 하기 전에 기름하고 쇼프하고 섞어서 옷에 발라주는 거야.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처리 개념이에요. 전처리. 드라이 쇼프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차지를 시켜줘야 돼요. 기름 탱크 속에 1%에서 2% 차지를 분명히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물 세탁할 때 예를 들어서 봅시다. 물 세탁할 때 물 속에 세제를 안 넣고 그냥 바깥에 발라만 됩니다. 그럼 때가 빠집니까? 물 자체에 세제도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차지 방식이라고. 그럼 드라이 클리닝에서도 차지를 안 시켜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에서 2% 정도 차지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드라이 쇼프에 따라서 1%를 할 것이냐 2%를 할 것이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타카론 D 같은 경우는 1%짜리입니다. 그리고 EX2 같은 경우는 2%짜리고. 그럼 타카론 D가 더 우수하네요. 저기 농도가 더 짙어요. 그리고 타카론 D하고 조가우스 하면은 EX2는 엄격히 얘기하면 양이용계입니다. 양이용계. 그리고 저거는 비용계. 타카론 D는 비용계. 조금 많이 써도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쇼프 농도가 너무 많으면은 기름이 점도가 높아져요. 거품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쇼프는 1%에서 2%인데 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기름 탱크 하나 있죠. 우리 그 세탁기 밑에 기름 탱크 보통 2탱크 쓰잖아요, 그죠? 한 탱크의 기름 양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 탱크에 들어가는 기름 양. 자, 그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름 탱크 속에 있는 기름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필터 속에 기름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한 드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한 드럼. 보통 한 줄, 한 줄. 200리터. 세상에 맞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죠. 200에서 240. 필터까지 다 해서. 네, 60. 그랬을 때 1% 가면은 저 4리터의 반입니다. 4리터 반. 그러면 1%가 돼요. 그럼 2% 가면은 그 한 드럼에 지금 한 통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EX2를 쓸 경우에는 한 드럼에 지금 한 통이 다 들어가야 되고 타카론 D를 쓸 경우에는 한 드럼에 반만 하면 돼요. 양쪽 투탱크니까 한 통만 가지고 다 까면 돼요. 그리고 보충할 때, 자 보충할 때도 문제예요. 처음에는 차지식이 나오고 이게 자꾸 쓰다고 세기는 자꾸 갖다 붙잖아. 그러면 쇼프의 농도가 자꾸 연해져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자동 쇼프 투입기가 달려있어요. 자동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수동으로 해야 돼. 수동으로 하는 방식은 기름 한 말 보충하는데 종이컵으로 2%짜리는 한 컵, 그 다음에 1%짜리는 반 컵. 그럼 계산표가 나오죠? 쉽잖아. 그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수기를 넣는다. 해수기를 넣고 기름을 받은 걸 한 마리 갖다 붓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더블이 돼요. 더블로 먼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드라이 셔프는 뭐 어떤 게 어떤 장단점이 있나 이거보다 뜯어가지고 무조건 쓰는 방법부터 무조건 그래 잘 알아요. 차지식으로 쓴다. 그리고 차지식이 났다고 해서 수용성이 다 빠지겠습니까? 기름에서는 수용성이 100% 제거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셔프를 쓰고 아무리 접 처리를 잘해도 100% 수용성을 뺀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좋은 셔프 쓰고 접 처리 잘해도 80%가 한계입니다. 80% 수용성을 빼는 거는 80%가 한계. 그러면 전처리를 하는 개념은 우리가 똑같이 해요. 전처리 지금 탁가논 A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지 아닙니까? 탁가논 A 속에는 보면은 그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수분이 25% 들어있어요. 수분이. 물이 25% 들었는데 자 봅시다. 물하고 기름하고는 분리되죠. 분리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물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물부가 팔면 되지 그죠? 아니고 이 셔프 저기 탁가논 A 속에 그 알갱이가 그러니까 포수성에 의해서 합쳐진 게 아니고 포수성에 의해서 합쳐진 거는 기름을 탁하게 해요. 저는 포수성이 아니고 기름 입자와 물 입자가 이렇게 그 쇠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분리가 되면 물 따로 기름 따로 놀죠, 그죠? 근데 이게 딱 손만 잡고 있는 게 이렇게 쇠사슬처럼 그렇게 수분이 25%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을 좀 더 우리가 첨가를 해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가논 D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몇 프로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면은 정유수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유수. 물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국내에 나오는 셔프, 물 들어있는 셔프 없습니다. 일본 셔프들은 물이 들어있어요. 물을 들었는데 물 갖다 붓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원자 서로 쇠사슬처럼 묶여져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탁가논 A하고 칸세노하고 두 개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칸세노는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염분을 녹인다. 염분.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솔벤트에다가 가끔 붓고 거기다가 칸세노를 좀 붓고 왕소금을 안 넣어놔보세요. 녹는가. 그리고 한 군데 그냥 기름에다가 왕소금을 안 넣어놔. 그거 녹는가. 기름에서는 생기름에서는 절대 왕소금이 안 녹아요. 칸세노가 들어가줌으로써 그 염분을 뿌리시는 겁니다. 염분을. 그래서 여름철에 땀이 묻어서 시간이 지나면 누룩이 함유되겠죠, 그죠? 함유되기 직전까지는 저 칸세노가 땀을 빼낸단 말이에요. 옷에 간물을 빼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원래 바지 앞에 무릎팍 있는데 어때요? 여름 되면 뻣뻣하죠? 드라이하고 나면 이거 뻣뻣하잖아. 그 땀이라고, 땀. 염분이 거기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칸세노를 써주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 부들부들해요. 땀이 다 녹아 없어져 보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드라이 셔프도 예를 들어서 안 쓴 사람인데 여기 다이아몬드 오니까 뭐 셔프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엄격하게 잘 이제 아시겠죠? 오늘 사람이 너무 적어서 문제지만 오늘 내용은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셔프를 쓸 때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써야 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갖다 놓는 거 좋다 하게 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정 여사님 뭐 돈도 많이 갖다 대고 교육도 많이 받는데 머릿속에 드는 게 하기도 못하는데 오늘 이제 정리되죠? 그러니 차근차근 세탁을 몰라서 오는 게 아니고 약품의 성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 셔프는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다. 차지 셔프와 전처리 셔프 그리고 땀을 빼주는 셔프. 이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써주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최 사장님 그런 실수를 옛날에 했다면서 드라이 셔프 탁가논 D나 EX2를 넣어야 될 곳에 셔프가 없어가지고 전처리 탁가논 A 저거를 한 통 까야 돼. 만약에 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맞죠? 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옷이 저 수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옷이 쭈글쭈글 할 거예요. 안감도 다 죽어져 있고. 그래서 자 어디까지나 첨가됩니다. 저거는 찾으시면 안 돼요. 첨가되니까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그럼 쓰는 방법은 전처리제 탁가논 A만 쓴다 하면은 어떻게 쓰느냐? 기름하고 1대1로 섞어요. 저거 한 통에 기름 한 통. 그럼 두 통이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칸세노를 또 한 통 더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처리제가 엄청 많아지겠죠? 세 통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하면 농도가 어때요? 직접 써보시는 분들. 농도가 너무 진합니까?
두 가지만 섞었을 때는 농도가 좀 진해요. 근데 그렇게 아니 이제 쇼퍼와 쇼퍼끼리 했을 때하고 기름 일을 해석을 했을 때는 그래도 농도가 진한데 고기에 내가 써보는 거는 제일 그래도 때가 잘 나가고 제일 낫더라고요. 탈색 부분이 안 되고. 그래서 일본에는 또 저런 걸 이름은 뭐냐 프리스파팅이라는 그냥 뿌려주는 스파팅으로 세탁하기 전에 우리는 솔질하잖아 그죠? 일본은 이런 타이가 있어요. 위에 이제 환풍기 돌려놔놓고 거기다 에어건을 달려있어요. 달려가지고 옷을 놔놓고 그냥 샥 뿌립니다. 미국도 그래 하는 거예요. 프리스파팅 딱 뿌리는 거의 ANG에서는 에키스파트로 해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뿌리지를 못하잖아. 지금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저거로 이제 찍어서 그냥 솔로 좀 문질러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처리제는 저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기름은 이제 끝났죠? 뭐 차지 쇼프 그다음에 전처리제 이거 이상 없어요. 좀 이제 기름 거기서 좀 덜 하자면 뭘 하면 용제 관리를 위해 가지고 솔벤 닥터 지방을 잡아주는 거. 그 다른 건 다 잡는데 이 필터에서 못 잡는 게 지방이에요. 지방.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찌꺼기는 필터가 다 잡지만 지방 성분은 녹아서 기름하고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럼 그 지방을 잡기 위해서는 솔벤 닥터를 써야 돼요. 솔벤 닥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솔벤 닥터는 340 아오이 필터를 딱 분해를 해보세요. 분해를 하면은 그 속에 보면은 하얀 알갱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러면 아오이 필터가 좋은 이유가 카본 성능도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카본도 저는 그 속에 솔벤 닥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오이를 안 쓰시면 뭐 쓰더라 혹시나 아오이를 쓰더라도 또 솔벤 닥터를 별도로 기름통에 넣어주면은 지방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방을 잡아주면 뭐가 좋으냐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다 아닙니까? 좀 있으면은 따뜻해지면은 이 지방이라 하는 거는 기름 속에 있는데 여러분 안 섞는다 생각하죠? 섞습니다. 기름 속에서 이 지방이 누적이 되다 보면 섞기 시작해요. 섞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이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난다고. 그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를 그 주 원인이 지방이라고. 지방. 그 지방이 자 주 원인은 지방인데 지방만 있으면 또 괜찮아요. 기름하고 지방만 있으면 섞진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수분이 기름통 속에는 이랬든 저랬든 수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분과 외기 온도가 마주치면 그때부터 이제 섞는 거예요. 섞으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지방만 없애보면 섞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솔벤 닥터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드라이는 거의 끝나요. 더 이상 뭐 할 건 없고. 이제 거기서 가동 세탁하는 거, 빠지 세탁. 빠지 세탁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빠지 세탁은 쇼프의 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기름땡 그 하나에 1% 차지를 해놨다. 예를 들어서 기름땡 그 하나에. 그렇지만 그 쇼프 농도가 적다. 그렇다고 그 쇼프 농도를 바짝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입는 옷 중에서 더러운 옷이 너무 오염 많다. 그럴 때는 이제 가동 세탁을 할 때 쇼프를 농도를 바스켓에 들어있는 기름은 어느 정도 양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기름이 딱 올라와서 바스켓에 딱 받치는 기름 양 한 100리터 정도 생각합니다. 그게 기름이 다 오르진 않거든요. 다 오르면 그 오바이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탁하기 적정량으로 오르는 기름 양이 바스켓에 보면 그게 한 100리터, 반 드럼 정도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고 칸세노 같은 걸 딱 넣고 벌려주는 게 가동 세탁입니다. 그러면 그 농도가 밑에 기름통 속에 있는 농도보다 어때요? 이 바스켓 속에 들어있는 농도가 진하겠죠? 그러면 수용성을 좀 더 빼준다고 하죠. 그게 빠지 세탁이라는 거예요. 빠지 세탁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빠지 세탁 말도 내가 한국에 퍼뜨린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전에는 빠지 세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뭐 물론 다나카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한국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빠지 세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계도 빠지 세탁할 수 있는 기계도 만들고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빠지 세탁을 하고 나면 옷이 다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종이컵에다 칸센을 부어가지고 그냥 옷하고 그대로 같이 입어요. 다카른 티 넣어도 안 돼요? 나는 닭강진은 안 돼요. 왜요? 그거는 저는 차지식 쇼프고 칸센호 인젝션 쇼프. 그때 이어주면 그렇게 인젝션 해도 잘 나가던지. 한번 해보세요. 더 잘 나가요. 자, 드라이 클리닝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용제 관리도 되고 다 되죠. 이제 오늘 다 배웠어요. 드라이 쇼프, 음연, 양연, 논연 배웠죠. 비온, 그다음에 차지시키는 방법 다 배웠어요.
그리고 전처리하는 방법, 전처리액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능한 한 앞으로 옷 돌으면은 건조기 문제가 돌려보세요. 한 15분 정도 건조 돌리고 옷을 말아보라고. 그러면 일거양득이 될 거예요. 첫째, 옷에 먼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옷에 묻어있던 얼룩, 이게 수용성 얼룩 같으면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 그런데 건조를 하면 수분이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수분이 없는 마른 오염 물질이 남아있다. 그러면 드라이는 어디까지나 건식 세탁이라는 마른 세탁이니까 잘 빠져나와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옷 들어오면 세탁부터 하지 말고 건조부터 먼저 하시라고. 건조하고 세탁을 해요. 특히 장마철에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볼펜 같은 거 들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기름통 속에 먼지가 안 차요. 찌꺼기가 안 차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저 필터 교환할 때 기름탱크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잘해야 돼요. 기름통 위에 보면은 이 펌프가 박혀있죠. 기름 올라가는 파이프. 그 파이프 밑에 보면 깨끗해요. 그리고 막 걸림망 드는 거 그것도 보면 깨끗해. 양쪽 모서리로 보면 완전 떡이 붙어있다. 맞죠? 청소해보면 알잖아요. 그 힐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앞에 그 보인 데만 싹 닦아주고 치운다고. 그럼 꼬쟁이 해가지고 막 휘파랗고. 양 사각 있죠? 그때 떡이 이만큼씩 붙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지나면 섞는 거예요.